여러분 곁에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친하고 오랜 시간 지냈어도 반드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지낸다면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나만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몇 가지 유형의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에 더욱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무리 친해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 사람 특징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을 이용하는 사람 손절하라. 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따뜻한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손절해야 하는 사람이다. 힘든 부탁이어도 그 사람과의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애써 사정을 봐주고 힘겹게 부탁을 들어줬더니 감사하는 마음이나 도움을 돌려주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호구로 알고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할 대상 1순위이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얽힌 것이 많다. 옛날에는 이웃 간에도 정이 있었고 가족이면 정을 나누는 것이 당연했다. 요즘 사람들은 인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람 간의 정을 나누는 것을 보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정이야말로 꾸며내지 않은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은 마음을 준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정을 이용하는 것은 선의를 악의로 갚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기에 내가 정을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당했을 때의 배신감이 훨씬 더 크고 그로 인해 내가 받게 되는 상처는 더 깊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사람에게 당한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배신당할까봐 사람을 못 믿는 성격으로 만들고 누군가에게 정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결국 사회는 삭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정을 준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사람을 좋아하는 나머지 정이 많아서든 정에 약해서든 정이라는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정에 눈이 멀어 사람을 잘못 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한 번 정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선을 넘는 게 눈에 보이는 절대 가까이 둬서는 안 될 사람인데도 그들에게 싫은 말도 못하고 그들의 부탁에 쉽게 거절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상대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등 상대의 행동에 대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느라 결국 자신을 무방비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고 판단해야지 오래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정을 조심해야 한다. 정이란 따뜻한 마음이니 좋은 감정이지만 이런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에 부탁을 받았을 때 무조건 정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닌 내 사정을 먼저 살피고 그 사람의 행동을 곱씹어 본 후에 그 사람이 정을 주고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들어주어야 한다. 누군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 때는 돌아올 것을 바라지 말고 그저 주면 된다고 하지만 내가 준 마음이 바르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둘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을 주더라도 정을 줄 만한 사람에게 올바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자꾸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 손절하라. 인간관계는 서로 간의 배려가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고 업무적인 부분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한다. 결코 명령한다던가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지시와 명령이 몸에 배서 무슨 말만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며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곁에 두지 말고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옳든 아니든 지시와 명령을 하며 남에게 고압적으로 대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은 사람,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성격처럼 된 사람은 계속해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기 자신만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에 가까이 두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 경우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지시와 명령을 계속 받아주면 나의 의사 결정에 참견할 명분을 주고 나를 휘두를 기회를 주는 것이다. 모든 의사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기에 남이 간섭할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도 아니면서 자기 일처럼 참견해대지만 자기가 참견해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책임을 대신 져주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이런 참견으로 인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항상 손해를 보고 책임을 지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렇기에 지시와 참견이 몸에 밴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하고 계속해서 받아줘서는 안 된다. 할 말은 해야겠다며 마치 자신의 성격이 쿨한 척 무례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 나는 뒤에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며 면전에 대고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 항상 그렇게 해와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몹쓸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얘기를 듣는 것이 괴롭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좀처럼 막지 못하고 계속 듣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태도는 별로지만 내용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 사람의 의도를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형식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한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신이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데 이를 듣기 싫다고 거부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듣기 싫은 얘기도 억지로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태도도 글러먹은 사람을 나에게 쓴소리를 해준다고 해서 좋은 말은 입에 쓰다고 해서 이런 태도를 용인하고 이런 사람을 곁에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인 사람들이 고압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갑질을 위함일 수도 있지만 친한 사이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소통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완곡한 말로 대화를 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인 것이다. 오래전부터 할 말은 다 하며 사는 강직함을 고상한 품성으로 여겨왔는데 사실 고대에도 말을 너무 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했다. 보통의 대화 예절과 인간 심리에서 보더라도 누군가 무례하고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지적하고 명령한다면 기분이 결코 좋을 수가 없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 나를 위한 얘기겠거니 하며 계속해서 참지 마라. 한두 번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해 쓴소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꾸 참견하고 지시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소통이라 불편함을 일으킨다. 그 내용이 아무리 옳더라도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참고 그 사람은 원래 그렇다며 용인해주면 상대의 나쁜 버릇만 키우고 앞으로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고생길만 열리게 된다. 더 이른 시기에 이런 행동을 참느라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함을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는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산다. 그렇기에 이런 잘못된 행동을 계속 놔둘수록 상대방의 행동은 옳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이에 불만을 표출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화가 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설령 나쁜 말을 하더라도 정중한 태도로 얘기하면 싸움이 날 일이 없다. 하지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전달 방식이 무례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태도는 서로의 관계만 깨트릴 뿐임을 명심하라. 인간관계에서 성숙한 태도라는 것은 남에게 내려다보듯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닌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예의와 배려임을 명심하라.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주도권을 놓친 채 끌려다니느니 그 시간에 나와 맞고 더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세 번째, 비약이 심한 사람 손절하라. 혹시 주변에 내가 뱉지도 않았음에도 술에 취하더라도 절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면서 억지로 지어내서 얘기하고 아무 의도 없이 뱉은 말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여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손절해야만 한다. 심지어 내가 뱉지도 않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오랜 친구이건 아무리 가깝건 간에 지금 당장이라도 멀어져야만 한다. 혹시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도 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 사람이 뒤에서 얘기할 만한 빌미를 주지 않을 대화만 하는 것이 좋다. 그저 평범한 대화를 하더라도 이를 자기 멋대로 나쁘게 해석하고 또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나의 말을 왜곡하며 다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음에도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되도록 만남을 멀리해야만 그 사람으로 인한 구설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약이 심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도건 그게 무슨 말이든 상관없이 그저 툭하면 비약한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마치 그걸 사실처럼 믿고 결론을 내려버린다. 그러한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오해라면서 이를 풀기 위해 이 사람에게 찾아가 일일이 설명한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하나 변명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것도 웃기는 일이다. 매번 자기 멋대로 착각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상대방인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게 이 사람을 이해시키면서 사과까지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결국 이런 사람과 있으면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소모만 하고 인간관계에서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잘못하지도 않은 것을 사과하고 억지로 해명하지 마라.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그런 식으로 비약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해한 대로 그대로 두어라.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예전엔 상대방의 오해가 너무 억울해서 하나씩 따지고 바로잡기 바빴겠지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는 것 하나 없는 피곤하기만 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소중한 인연이라기보다는 그저 그렇기만 한 보잘것없는 인연인 경우가 많다. 진짜 나와 평생 갈 것이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혹시 내가 뱉은 말이 기분이 나빴다면 오해가 생길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이다.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멋대로 비약한 자신만의 상상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남에게 뒷담화하지 않는다. 혹시 누군가 오해하더라도 그 오해를 가지고 억울해하지 마라. 이런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그만이다. 네 번째,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는 사람 손절하라. 어떤 사람이나 특정 집단을 향해 강한 증오나 적대심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보인다. 특히 정치 가치 사람들이 갈리는 부분에서 특히 더욱 심한데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정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친한 친구고 뭐고 그 순간만큼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열을 올리며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경우에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자기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틀리다고 하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들면 참 상대하기 싫고 아무리 친해도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증오와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과 말할 경우에는 상대 생각에 동조해주지 마라. 설령 주변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느낀다고 해도 무언가를 비난하는 생각에 동조하면 결국 나에 대한 평가만 나빠질 뿐이다. 남의 평가가 두렵다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매몰되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상대방을 향해 증오나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이들의 부정적인 생각, 과격한 감정이 전염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물론 귀찮은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기에 차라리 처음부터 멀리하는 것이 낫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손절하라. 인간관계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 노력을 해야만 유지된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인간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고 나에게 기쁨이 아닌 고통만 주는 일이 된다. 자기 자신만 아는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자신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취하고는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지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너무 큰 경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이득도 빼앗고 심지어는 해치기도 하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아라. 우선 그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모두가 함께 나눠 갖는다든지 서로 밥을 한 번씩 산다든지 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구한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더욱더 부리게 된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타인을 이용하려는 성향 또한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며 남에게 잘 대해주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개 물질적인 욕망이 매우 강한데 자신의 부유와 사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에 거부감 따위는 전혀 없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이용하며 오로지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한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이 엄청나기에 그 사람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종종 그들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저 사람은 집이 잘 살아서 그래. 나도 운만 있었으면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잘난 사람은 이용하려 하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은 경멸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는 최악으로 결코 상호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기에 인간관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 최대한 거리를 멀리해야 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 또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에 내 주변의 인간관계 또한 무너지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 탐욕스러운 성격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거리를 두어라.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반드시 손절해야 하는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을 손절해야 한다는 것에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